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천신, 신농 임금님과 지신, 뉘조 이 두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신 중에 인신이 되는, 사람 인자를 쓰는 인신이 되는 희화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다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우리 역사의 시초가 되는, 시작이 되는 삼신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인 것은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희화씨에 대한 그 근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줄과 둘째 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정자 왕 그랬는데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의 아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햇님, 천신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이 희화씨를 모신 사당에 들러서 제사를 드렸다. 이 왕은 중려씨에게 희화씨 때에 만든 돈, 희패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근문을 찾아보면 역시 이분을 나타내는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신자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손수자죠. 이거는 손수자. 아래 위로 있는 것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신이 되는 이 희화씨가 이 자손들에 의해서 이것을 계승하는 그런 뜻을 여기에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근문에서는 이것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는 그 자손들에 의해서 이분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분의 계통이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그 근문을 보면 거기에 그것이 입증이 됩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자, 인신, 희화씨의 근문 구조. 여기서 보면 양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 양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여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분의 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옆에 이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요거는 이분 다음 세대라는 뜻이 됩니다. 이분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누구인가는 또 관련된 것을 이렇게 근문을 연결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양이라는 것도 역시 첫째는 가축으로서의 양이 있지만 그러나 이 근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가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축을 자기의 토템, 상징으로 하는 그 누군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훗날 성으로 바뀝니다. 그때 당시엔 토템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자손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음으로써 바로 이분의 토템이 자손들에게는 성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전에 보면 양설대부라는 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주석을 달기를 양설은 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설명에서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미 춘추전국시대에도 성과 씨가 혼돈이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통을 잘 근문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면 이분은 지금 이것은 성이 아니라 씨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화가 있습니다. 이 벼화가 있는데 이 화 역시 성입니다. 이 화는 아마 이분이 그 신농 임금님이 개척해 놓은 청동기술, 청동재련 기술을 바로 이어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불화자를 대신할 수 있는 이 화를 쓴 것이고 이때 당시에는 먼저는 아마도 벼농사와 농사와 관련이 있는 어떤 직책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송나라 때에 화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희화시로부터 수천 년 지나서 바로 송나라 때까지도 이 화씨가 전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화합한다, 부드럽게 한다, 또 관계를 돈독히 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 그 천신과 지신, 양 족단, 양 부족의 그 혼인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작이라고 이렇게 그 설명이 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합한다, 이런 의미로 의미와 같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뭐냐? 이것은 숨이라고 하는, 우리가 숨 쉰다 할 때 이 숨이라고 하는 고자입니다. 숨고. 그리고 이것 역시 동사로서 보게 되면 숨을 내쉰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숨을 내쉬게 한 분, 즉 삼신이 숨을 내쉬게 했지만 이분은 인신으로서 세 번째 신이기 때문에 이분도 역시 어떠한 고조선의 역사에 숨을 불어넣은 분, 또 한민족의 혈통을 최초로 이은 분,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화씨가 시작, 최초, 이런 뜻이지만 또 여기에 이분의 글자, 이름 글자에서 보면 바로 우리를 숨쉬게 해준 분,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역사에 숨을 불어넣고 우리 자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준 분,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형문자라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얕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한 사람의 정체성, 그 삶의 이력을 그때 당시엔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한 글자 하나에다 그 사람의 삶을 전부 표현하도록 상당한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압축 파일이라고 할까요? 압축된 그런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형문자라는 것이 그저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내밀한 그러한 내용까지 다 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창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자입니다. 창과자입니다. 그래서 하후유 과시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라의 이제 그 후예에서는 과시가 있었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이 송나라 과원, 명나라 과호,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희화시로부터 명나라까지 3000년 이상 이렇게 이 성씨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설명에는 성이라고 했는데 역시 여기서는 씨라고 했습니다. 성과 씨는 엄연히 틀린 것입니다. 성은 모계고 씨는 보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과 씨가 혼동이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희화씨 할 때 희라고 하는 글자 안에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이 뜻이 여기에 압축이 돼서 표현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건 허자죠. 허락한다, 허용한다 할 때 허자죠. 허자고 이건 패자입니다. 자, 그럼 반절법에서 히읗만, 초송만 따오고 두 번째 글자에서는 초송을 뺀 나머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해님이라고 하고 나중에 보실 글자에는 여기에
햇님의 뜻으로 날 일, 해 일 이렇게 이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조선 할 때 조, 그 다음에 한국 할 때 그 좌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천신, 신농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것은 뉘조, 지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양족단이 혼인을 함으로 해서 천신과 지신의 표시가 이렇게 되죠. 요 날 일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분이 고조선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삼신이다.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고조선이라고 할 때 조선은 삼신이 시작하신 그 역사를 이어간 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 공통점이 해. 이 해라도 큰 해님은 천신이고 그 다음에 지신, 인신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의 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이 고조선을 열었다 해서 개천절이 되는 것입니다. 개천절. 하늘을 열었다. 이것이 아니고 세 분의 햇님이 고조선의 역사, 천신의 역사를 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희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다. 여기서 보면 허폐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이것은 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희와씨의 나라를 일목국이라고 얘기를 산해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일목국이 있는데 그 얼굴 한가운데에 눈 하나만 땡그라니 있다. 바로 여기 이것이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호씨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소호씨 아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양족단이 서로 자신의 족단에서 이렇게 배우자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들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현재로서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혼인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면서 아버지도 되고 동시에 또 맞백자 써서 백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에 모계사회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해경에서는 일목국에 대한 얘기가 두 번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일목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희와씨가 세운 나라, 희와씨의 나라 이것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또 보면 발이 하나밖에 없는 나라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희자에 발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 희자를 여기에 후대에 남긴 후대의 글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양머리처럼 여기 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창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자에 근접하게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죠. 다만 차이점은 이 숨 쉰다는 이 고자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이 희자의 대칭이 되는 글자입니다. 거울로 비친 것처럼 좌우 대칭으로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는 상대적인 관계로서 하나 이 글자가 먼저였다면 이건 나중에 쓰여진 글자고 이건 두 사람이 서로 서열의 부자관계든지 형과 동생의 관계든지 이런 상대적인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글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자, 이 고자인데 조선이라는 글자든 한국이라고 하는 이 글자든 공통적으로 요 세워진 천신, 지신, 양 족단이 혼인을 해서 최초로 탄생한 시작이 되는 양 족단의 인물. 그래서 여기서 이 세 분으로 인해서 고조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숨쉬게 해준다, 생명을 불어넣어줬다, 힘을 내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게 숨을 내쉰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어지는 조선할 때 이거는 이 삼신의 자손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이렇게 보면 천신, 지신, 인신, 이것이 삼신인데 삼신이 숨을 쉬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이것은 그 삼신의 자손 중에서 나타난 그 인물이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이 있은 후에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문에서는 이 한국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한국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고조선이 사라지고 난 후에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본적인 그러한 그 영상으로서 기본적인 설명이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을 때에 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선이든 한국이든 다 삼신의 역사, 삼신의 자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나라의 이름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1950년 후반기 그때 좀 발견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얼굴이 사방에 이렇게 같은 얼굴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고, 또 이 안쪽 내부에는 이렇게 큰 대자, 벼 화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히와시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때의 벼가 이것입니다. 이 벼자가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자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천, 이 글자를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이 하나님 천은 어떻게 씁니까? 최초에는 이렇게 하고 큰 대자를 쓰고 여기다가 머리에 큰 알, 해, 이것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천자입니다. 즉 이것은 큰 해님이라는 뜻입니다. 큰 해, 즉 큰 해가 있다면 작은 해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큰 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벼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인물인 것이죠. 이 화를 자기의 상징으로 한 최초의 인물, 그분이 누굽니까? 히와시입니다. 그리고 삼신 중에 세 번째 인물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 자신의 시청을 삼은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화라고 하고 이렇게 얼굴과 또 이 안에 이러한 금문이 들어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고조선 시대에 최초로 대륙에서는 최초로 청동기 문명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 단순한 문헌상의 일이 아니라 이것만 보더라도 그 문헌의 기록이 옳다, 문헌의 기록이 맞았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조선의 역사가 이 만주와 이 압록강, 두만강 이남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산동에서 고조선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옳다 하는 것을 이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역사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고, 중국에서 오늘날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그 대륙에서 최초의 중국이었던 것이 고조선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조 하나님, 그리고 그 따님과 아드님은 대륙에서, 특히 산동 곡부에서 고조선을 일으켰던 최초의 건국 시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바로 최초의 천신이 되는 이분의 자손임을 나타내고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루라든지 또 석탈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석이라는 건 뭡니까? 옛석자죠. 탈해, 오래전서부터 시조로서 존재했던 그 천신 하나님, 큰 해님, 그분에게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다, 그분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면은 삼신 혹은 천신, 이것과 자신의 관계를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한민족의 건국시조입니다. 그리고 이 희화시에 대한 이 유물로서 내려오는 그러한 그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말씀드리려면은 이것이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청동 기물로서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했던 고조선 시대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이제 설명이 필요 없겠죠. 천신 하나님이 최초로 고조선의 역사를 열었으며,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신 희화씨 아드님이 여기에 두 번째, 한민족 계열로서는 두 번째 인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향 임금님, 이것도 군문에 있으니까 고향 임금님이 무슨 신화 전설 속의 허황한 인물, 가공의 인물, 이런 말은 이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향씨의 자손이다, 고신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고신씨 자체가 이분의 외손이기 때문에 그 고신씨는 우리로서는 외가 쪽의 인물입니다. 우리와 같은 부계로서의 인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제국고신 여기에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백익이라고 해서 이 우물정자가 있는 거, 경주 광개토대왕 호우를 설명하면서 상세하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전해오는 기록에 보면 백익이라는 사람은 열산시의 후예다. 열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을 말하죠. 신농임금님, 이분을 말하는데 그분의 후예고 영성으로서 우물의 신, 정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이분들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설명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고조선 시대의 근문, 문자가 시작된, 근문이 시작된 그 발생 시기에는 당시 존재했던 인물의 삶을 담은 상형문자다. 앞에서 희화씨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문의 천신, 지신에 이은 인신, 제3의 인신 희화의 그 인신이라는 표시, 이 표시, 그 다음에 양, 벼, 창, 그 다음에 숨을 쉬게 해준다는 고, 이 표현을 통해서 먼저 한민족의 시조는 유목생활, 양치기, 즉 가축을 치는 그런 유목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짓거나 또 창을 만들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농사에 도움이 되는 농기구를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에서 유목 생활, 정착을 하게 되었고 불을 사용한 농기구와 무기를 가진 진일보한 문명사회였다. 문명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후대의 시기에 따라 다른 시각을 반영한 문자를 사용한다. 즉 앞에 희화라고 하는 그 글자가 제대로 반영된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는 것, 즉 혈통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글자가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분의 삶의 궤적을 나타낸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 한 인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용한 글자가 이름 글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초기 근무는 사기에 묘사된 인물의 진실성을 비교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사기에서 여기서 나오는 희화씨 이것은 분명히 근문으로서 일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나머지 그 위에 창힐이니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고대 문헌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을 통해 우리 역사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면 사기라든지 그 뒤에 나타난 여러가지 고대 역사를 기록한 문헌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인물이 근문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이 여러 편의 그 근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렇게 레고 맞춰서 하나의 형태를 찾아가듯이 우리 역사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인신, 희화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영상을 보아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